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긴 황금 연휴도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자, 아침부터 계속된 귀경길 정체가 풀릴 기미가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5시간 뒤인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그 이후엔 통행료 내셔야 하거든요. 이 막판 귀경길 행렬이 오늘 밤 더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 가다서다 반복하면 힘들고 짜증나죠. 얼마나 막히고 언제쯤 풀릴지 서울 요금소다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한보인 기자, 뒤로 지나가는 차량들이 꽤 많이 보이는군요. 네, 이곳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는 귀경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반쯤 절정에 달했던 귀경길 정체는 차츰 풀리고 있는데요. 지금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면 요금소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 광주에서는 6시간, 대전에서는 3시간 반이 걸릴 전망입니다. 약 5시간 뒤인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끝나는 것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밤 12시 전에만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빠져나가는 시점과 상관없이 요금은 면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전국 도로를 오간 차량이 총 561만 대에 이를 걸로 전망했는데요. 가다서다 정체와 서행이 반복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는 하루 종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평상시는 한 2시간 반이나 3시간 이내로 가는 거리인데 한 4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아빠 차에 노래도 나와가지고 노래도 하면서 거리를 좀 구경하면서 버텼어요. 비까지 내려 속도는 못 내지만 긴 연휴 덕분에 마음만큼은 여유롭다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먼저 양가 친척분들 먼저 좀 찾아뵙고 내일부터는 이제 지인분들이랑 같이 좀 자리하면서 같은 맛있는 음식들도 같이 먹고 좀 같이 놀려고. 귀경길 정체는 내일 새벽 1~2시쯤 풀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중부지방에는 늦은 밤까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어 정체가 풀리더라도 사고 없도록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요금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논란이던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이 어제 방영이 됐는데요. 이 방영 이후 공방은 오히려 더 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제 방송을 보니 위선의 정점이라며 대통령을 향해 맹공을 폈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이 어젯밤 방영되고 난 뒤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시기 대통령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재명 피자를 먹으며 웃고 있었다며 위선의 정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무엇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셧다운될 뻔한 국가 재난 상황에 냉장고를 파먹으며 어떤 비상 조치를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촬영 때문에 당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30분 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오후 5시 김민석 총리 주재로 공지됐지만 이 대통령 주재로 바뀌면서 시간이 30분 미뤄졌다는 겁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정을 대하는 진지함의 온도가 얼마나 낮았는지 비추는 차가운 냉장고 속 거울로 남을 것이라며 K위선의 연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여권도 이제는 참지 않겠다는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 돌팔 시사했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그리고 취임 후 첫 추석을 지낸 이재명 대통령. SNS에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야당이 공격하지만 K푸드 홍보를 위해 할 일을 한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런 일조차 시비가 되는 것은 안타깝다며 대통령의 동시다발 1인 다역은 필연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방송 이후 역공에 나섰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SNS 글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소상하게 그 일정을 설명을 하니까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그 냉부의 촬영에 대해서 또 비판한 거로 바꿨습니다. 후한무치한 억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대통령 내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K푸드 확산에 대한 열정이 넘쳐났다고 옹호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후에 진행된 녹화 때문에 중대본 회의가 30분 늦춰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당일 오전 회의에서 이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결정됐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의 체포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보면 본인의 체포권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대통령실 대꾸할 필요조차 없다며 대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이 2번 신청이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면 이것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체포 계획을 대통령실이 알았을 거라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2달 전 본인의 휴가 반려를 대통령실이 공지한 걸 첫 이유로 댔습니다. 자신의 휴가도 관심을 가졌었는데 체포 계획이 보고되지 않았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통령 정무수석이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것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시는 게 맞지 않나. 여당 의원과 경찰 간부와의 국회 회의 문답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즉각적인 구속 수사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이 정도면 몰랐을 리 없다며 대통령실이 무리한 체포 계획을 묵인했거나 사실상 승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해서 수사하려다가 결국은 법원으로부터 제지당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은 개인 의견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자기 정치하려고 억지로 엮으려는데 장단 맞춰줄 필요 없다는 게 여권 분위기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한 기자, 정치부 이남희 사임 기자 나왔습니다. 추석 연휴 이제 밥상에 두 가지가 올라간다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의 예능 출연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그런데 연휴도 후반기로 넘어가는데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더 세게 붙는다고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슈 두고 추석 다음 날인 오늘 여야가 여론전 2라운드에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두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 하루 연기 끝에 어젯밤 공개가 됐고요. 추석 연휴 전날 체포됐다가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이 자리 뉴스의 출연을 시작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이슈 불씨 사그라들지 않을 조짐입니다. 자, 먼저 대통령 예능 출연과 관련해서 오늘은 여권이 이제 공세로 전환하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요. 자, 대통령이 먼저 나섰습니다.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겠다고요. 국정자원 화제 이후 예능 출연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식지 않았죠. 그러니까 K푸드 홍보 역시 중요하다. 이런 논리로 정면 돌파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 복수 관계자들한테 왜 공세로 전환했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민주당도 속으로는 역풍을 걱정했는데 막상 공개된 방송을 보니까 출연 명분인 K푸드 홍보 충실하더라. 또 시청률도 좋더라. 이러는 겁니다.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방영 전엔 출연 다음에 하지 왜 했냐 이런 반응이 적지 않았었는데 방영 후엔 호의적 반응이 늘었다고요. 민주당은 오늘 장동혁 대표까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화재 대응 문제없다, 떳떳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국민의힘 분위기는 영 달라요. 민심 듣고 오니까 이거 통한다. 더 세게 몰아붙이던데요. 그러니까요. 자, 국민의힘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이걸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예능 촬영은 위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전산망 장애가 발생했을 때 당대표 시절에 대통령 사과와 장관 경질 요구하더니 정작 지금은 자신의 예능 촬영 합리화하고 있다. 과거에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콕 집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유권자들 많은 반응이 그때그때 다른 대통령 태도를 직격하는 논리가 가장 통하더라.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제 체포가 됐다가 풀렸고 이제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이제 여론전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도 지금 먹힌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대목이요? 자, 보면은요. 추석 민심 들어본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이재명 정부가 절대 존엄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 덮으려고 경찰이 이 전 위원장 무리하게 체포한 것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김현지 실장 이슈 덮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공격 논리가 통하더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사실 1타 2피 이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부당성 또 공포 정치를 강조하면서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도 공개하지 않고요. 또 국감 출석도 불투명한 이재명 부속실장을 동시에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대통령 연임권은 이제 반격에 나섰던데 민주당은 어때요? 이거 어떻게 다루려고 해요? 일단은요. 이 전 위원장 반발해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자기 정치다. 공식 대응할 필요가 있나?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번 연휴에 지역 주민 만날 때도요. 이진숙 체포 관련된 언급 별로 듣지 못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전 위원장 반응 먼저 언급하면서 키워줄 필요가 없다.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거죠. 다만 이 전 위원장이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선임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초 중동으로 차출됐던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포대와 병력이 이르면 다음 주 돌아옵니다. 이 차출될 때 우리 방공망에 혹시 공백이 있지 않을까 걱정도 컸는데 일단 한시름 놓게 된 거죠. 이 전력은 더 세질 것 같다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단독 취재한 박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중동으로 차출됐던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와 병력들. 총 10개 포대 중 2개 포대, 약 500명의 병력이 차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전력은 지난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 직후 카타르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저지하는 데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In this case, these Patriot crews were deployed from Korea and Japan as part of our U.S. forces there to ensure that we had the most capable missiles in the CENTCOM area of responsibility. 그런데 최근 이들 전력의 한국 복귀가 결정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중동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포대와 병력 전부가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이번 달 안에 돌아오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동 지역의 위험성이 떨어지고 안정이 가까워오면서 다시 이들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현지 시각 어제 본인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큰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Hamas has been agreeing to things that are very important. A+ team working on it. I think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다른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패트리엇 포대는 복귀 후 최신형 장비 업그레이드와 추가 능력 향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차출된 패트리엇 포대가 방공 능력이 낮은 다른 전력으로 대체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추석 연휴 50대 남성이 과자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에게 접근했습니다. 부모의 신고로 경찰이 붙잡아 조사 중인데요. 남성은 귀여워서 그랬다는데 당시 상황 김민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도에 남자 초등학생 2명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길 위쪽으로 학생들이 올라가자 얼마 안 돼 학생들이 향한 쪽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50대 남성. 학생들을 불러 세우더니 팔을 들어 무엇라고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멀찌감치 떨어져 자신을 계속 지켜보기만 하자 남성이 다시 몸을 돌려 한참 손짓도 합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초등생에게 중년 남성이 접근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4일 오후 1시 반쯤. 초등생들은 이 남성이 과자를 사줄 테니 편의점에 가자고 했다고 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들은 부모가 신고했고 사복 경찰관들이 출동해 남성의 행방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인근 음식점 CCTV 영상 등으로 남성의 동선을 추적해 300여 미터 떨어진 빌라에서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많이 놀랐죠. 생각보다 상상도 됐어요. 남성은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아이들이 예쁘고 귀여워
편의점에 가자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진술 신빙성 등을 조사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정식 입건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네, 이렇게 꽉 막힌 도로에서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차량 위로 아이가 고개를 내밀면 부모가 반드시 제지해야겠죠. 대수롭지 않게 넘길지 몰라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하고 법으로도 금지된 행동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연휴를 맞아 차량들로 가득 찬 고속도로. 한 SUV 차량에 누군가 몸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어린아이 2명입니다. 차량이 속도를 내자 안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뭐하는 짓이야? 점점 빨라지는데 들어가. 야! 위험한 행동은 운전자를 제지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네. 더 가까이 찍어가지고 이제 말을 건 거거든요. 뒤에서부터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넘었어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죠. 도로를 달리는 흰색 SUV 차량. 썬루프 위로 어린아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습니다. 아이 머리카락이 휘날릴 정도로 속도를 내던 차량은 좌회전을 하려는 듯 왼쪽 도로로 빠져 멈춥니다. 아이는 풍경이 신기한 듯 연신 두리번거립니다.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현행법상 달리는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위는 추락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칫 급정거라도 하게 되면 큰 피해로 이어집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급정거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제 신체가 차량 밖으로 이제 나갈 수도 있고 이제 부상의 위험이 있죠. 범칙금을 떠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부산의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당시 창밖 간판 위로 몸을 내밀며 탈출하는 위급한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배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창문으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꼭대기층에 있던 남성은 창밖으로 나와 간판 위에 섭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저 간판 와이어 있을 것 같은데. 소방당국이 에어매트를 서둘러 설치했지만 높이가 있다 보니 좀처럼 뛰어내리지 못합니다. 연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기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소방관이 직접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을 창가로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데리고 내려오셨거든요. 이 건물 2층 노래 연습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25분쯤. 불은 3시간 만에 꺼졌지만 노래 연습장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6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건물에 있던 3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물이 차오른 갯벌을 건너갑니다. 맞은편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갯벌에 고립된 일가족 7명입니다. 진흙 범벅이 된 채 겨우 밖으로 나온 가족들은 안도합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출동한 해경은 30분 만에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여행 중이던 가족은 해루질을 하다 갯벌을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대원들이 물속에 뛰어듭니다. 잠시 후 여성을 구조해 밖으로 끌어올립니다. 건강 상태 양호해 보이. 새벽 3시 20분쯤 전남 완도군 완동항에서 여성 2명이 바다에 빠졌다 구조됐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 1명이 산책을 하다 먼저 바다로 뛰어들었고 다른 1명이 이 여성을 구하려 바다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은 다행히 별 부상 없이 귀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네, 긴 연휴로 공항이 어느 때보다 혼잡한데 인기 스타의 출입국까지 겹치며 혼란이 더해졌습니다. 스타를 보기 위해 몰려든 팬들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리를 맡아놨다는 종이부터 옷가지에 의자까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귀국한다는 소식에 달려온 해외 팬들이 대부분입니다. 언제 오셨어요? 이곳이 왔고. 왜 이렇게 빨리 왔어요? 앞자리? 드디어 가수가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팬들이 몰려듭니다. 경호원들 제지에도 팬들은 순식간에 주변을 에워싸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질서 유지를 위해 설치한 차단봉은 무용지물입니다. 위험합니다. 나와주세요. 야, 애기 챙겨, 애기! 이들이 떠난 자리엔 자리 맡을 때 쓴 종이에 먹다 버린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치우는 건 공항 직원들 몫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공항 이용객들이 몰리는데 팬들까지 몰리면서 혼란은 가중됩니다. 몰려드는 팬들을 막는 과정에서 과잉 경호 논란도 벌어집니다. 의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아니 그래도 자기가 가져온 거는 가져갔으면 딱 그래도 깔끔할 텐데. 전용 게이트로 그냥 빼줘버리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다른 사람 편의를 위해서. 인천공항은 이 같은 혼잡을 막기 위해 연예인 경호를 맡은 업체에게 이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필수가 아닌 만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요즘 대형 로펌들 사이에선 전직 경찰관의 몸값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청 폐지 영향으로 경찰의 수사권이 대폭 확대된 영향인데요. 일부 경찰은 로펌으로 옮기면 단숨에 연봉이 서너 배까지도 뛴다는데요. 김호영 기자입니다. 내년 10월 2일부로 폐지가 확정된 검찰청. 검찰 수사권 상당 부분이 경찰로 이관되는 게 확실시됩니다. 이에 대형 로펌들은 전관 경찰관 영입이 한창입니다. 대형 로펌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 과장급이 오면 연봉이 서너 배 올라 2억 원 내외 수준이 된다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경찰관들도 사무장이나 법무실장 등으로 영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 단계의 법무 대응이 점점 중요해지는 데다 경찰 인맥을 통한 사건 수임도 기대할 수 있어 전직 경찰관 영입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로펌 측 설명. 전직 경찰의 로펌행은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로펌의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 경찰관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는 8월까지만 27명이 신청했는데 지난해 연간 수치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일부 대형 로펌들 중에는 경찰대나 경찰 출신 변호사가 수십 명에 이르는 걸로 전해집니다. 경찰의 권한이 커질수록 로펌들의 전직 경찰 영입 경쟁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네, 명절엔 아무래도 맛있는 음식에 자꾸 손이 가 과식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찐 살, 미루지 말고 빨리 뺄수록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급진급바라고 하죠.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뺄 수 있단 말인데 단 2주가 골든타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홍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 명절에 얼마나 드셨나요? 갈비찜이나 이런 것들 전 많이 먹으니까 한 2, 3kg는 늘 찌는 것 같습니다. 너무 살찌는 음식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먹고 이제 운동하면서 앞으로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명절 음식은 기름지고 열량이 높아 며칠 사이 체중이 확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찐 살이라 줄여서 급진살이라고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런 급진살은 2주 안에 빼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과식으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분해돼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데 2주 동안 없애지 않으면 상당 부분 지방으로 축적되는 겁니다. 글리코겐 형태일 때 빨리 식이 조절을 해주면 체중이 금방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으로 바뀌면 1g당 칼로리가 많게는 7배 더 높아 그만큼 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1g 글리코겐이 1칼로리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방은 몸에 저장되려고 그러면은 한 7칼로리 내외가 돼요. 탄수화물 대신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급진살 빼기에 도움이 됩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정성껏 준비한 추석 선물, 예쁜 포장 받을 땐 좋지만 과하면 골칫거리죠. 늘 지적되는 문제지만 명절마다 쓰레기산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광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둔 백화점. 선물을 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하려다 보니 포장에 포장을 더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우 선물 세트를 사면 플라스틱, 종이 상자에 보냉백, 부직포 가방까지 4겹으로 포장해줍니다. 포장하면 높이가 어느 정도로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얼음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포리백이 들어가니까. 과일은 어떨까요? 낱개마다 포장한 과일을 다시 종이 상자에 넣고 그걸 보자기천으로 쌉니다. 이거는 포장은 어떻게 나가나요? 요게 한 칸이고요. 요게 3칸입니다. 요거는 덮어서 요거 보자기 포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해야 됩니다. 직접 선물 세트를 사서 포장을 풀어봤는데 내용물 대비 포장재의 양이 이만큼입니다. 명절만 되면 가정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가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이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더욱 실감이 납니다. 명절 선물을 포장한 뒤 버려진 스티로폼 상자들인데 얼마나 많냐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명절에는 재활용품 배출량이 30% 증가하는데요. 특히 농축 수산물 포장재로 쓰이는 스티로폼은 5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과대포장의 경우 지자체가 기준에 따라 포장한 업체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단속에 앞서 쓰레기 배출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네, 요즘 걷다 보면 곳곳에 은행나무 열매 떨어져 있죠. 밟게 되면 종일 불쾌한 냄새에 시달릴 터라 까치발 들게 되는데요. 혹여 밟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경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인도 도로, 나눌 것 없이 곳곳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졌습니다. 짓눌린 열매들에서 나는 악취가 코를 찌르고 나 은행 밟기 싫어. 밟으면 절대 안 돼, 냄새나. 밟으면 안 되니 이렇게 피해가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어쩌다 밟으면 전 또 강아지까지 길러서 대형 참사다 보니까 이쑤시개로 밑창에 이렇게 하나하나 긁어내고 사뿐사뿐 조심해서 동글동글하니까 밟으면 냄새 나니까 주위를 막 안 밟으려고. 피하고 피했는데도 밟았을 경우 어떻게 하면 냄새를 뺄 수 있을까요? 염기성을 띠는 과탄산소다나 탄산나트륨이 들어간 세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은행 냄새는 유기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그 원인인데 이걸 염기성 물질과 만나게 해 중화시키는 겁니다. 유기산이 이 워싱소다를 만나게 되면은 비누화 반응을 해요. 일종의 비누가 만들어져서 냄새 나지 않는 물질로 바뀌게 되고 씻겨 나가죠. 방법도 쉽습니다. 물에 풀어낸 뒤 은행 밟은 자리를 문질러주면 되는 겁니다. 평소 과탄산소다를 들고 다니는 경우는 드물겠죠. 급할 때는 이렇게 치약도 냄새를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치약의 경우 완전히 오염을 제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추후 세탁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도 서울 아파트값 앞에선 약발이 다한 걸까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른 집값이 이젠 뉴타운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 답심리 뉴타운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긴 추석 연휴에도 인근 공인중개소는 매장에 불을 켠 채 전화 문의를 받는 곳이 많습니다. 매수 문의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전시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고 한강 라인 그 바로 뒤쪽이니까 성동구 쪽하고 이제 좀 가깝잖아요. 좀 갈아타려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이곳 아파트 84제곱미터짜리가 지난달 20일 16억 원에 거래됐는데요. 한 달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가격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기름 뉴타운에 있는 이 아파트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짜리가 지난달 14억 8천만 원에 팔렸고 최저호가가 15억 원대가 됐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이 무색하게 강남에 이어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뉴타운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지만 귀해진 신축 아파트에 매물이 나오면 바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공공주택 중심의 구칠 대책에 그렇게 체감하지 못하는 수요자들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집을 사려는 조급함도 영향을 지금 사야 한다는 심리에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패닉바잉 현상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전남 지역에선 아이들 교육을 돕겠다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정작 DVD방 같은 교육과 무관한 곳에서도 쓸 수 있어 논란입니다. 이서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에 꿈 실현 공생 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남 지역 초등학생을 둔 가정은 이 카드로 매달 10만 원이 적립됩니다. 학습과 체험 활동 등을 도울 목적으로 올해 배정된 예산만 870억 원에 이릅니다.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인 DVD방에서 이 카드로 결제를 해봤습니다. 업주도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막상 카드를 읽히자 승인이 됩니다. 네. 승인 나오는데. 술을 파는 스크린 야구장부터 어린이 출입을 금지한 노키즈존 한옥스테이에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교육과는 무관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지금 한 용도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애들 위해 써야 되는데 용도에 안 맞아요. 공식 등록된 사용처만 11,000여 곳에 이르는데 과거 당구장과 골프 연습장 등도 결제가 가능한 걸로 드러나 올해 4월 등록 사용처에서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문제가 있는 사용처를 알려주면 정리하겠다는 입장. 100% 다 이제 모니터링 하기는 어렵잖아요. 목록을 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할게요. 세금으로 조성한 교육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고 있는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일본에서 30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생리의학상 분야인데요. 이 수상자인 사카구치 교수, 암 치료도 곧 가능하다고 해 관심을 확 끌고 있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낸 미국과 일본의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치료와 장기 이식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입니다. The 2025 Nobel Prize in Physiology or Medicine jointly to Mary Branco, Fred Ramsdell, and Shimon Sakaguchi. Discoveries concerning peripheral immune tolerance. 공동 수상자인 일본 오사카대의 사카구치 시몬 명예교수는 일본의 역대 30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됐습니다. 일본은 2년 연속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축제 분위기인 가운데 사카구치 교수는 암도 고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この生群性 T 細胞というのを標的にしまして、それを減らしてやりますと、この免疫反応が上がります。ということは、がん免疫に使え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반면 나머지 2명의 미국인 수상자는 수상 사실을 바로 전에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프레드 램즈델은 모든 전자기기를 꺼놓고 여행 중이어서 아직까지도 수상했다는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램즈델의 동료는 외신에 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램즈델이 아이다호의 오지에서 배낭여행 중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리 브랑코도 수상 소식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스팸으로 착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Sweden, it was some weird number, and I silenced my phone because, spam, right? You get weird phone calls all the time. So as to say something to my husband, like, your wife has won the Nobel Prize, and 노벨 생리의학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민자 단속에 반발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고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 방위군 투입을 일부 법원이 제동을 걸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우영기 기자입니다. 미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을 폐지해달라는 시위대와 단속국 요원들의 대치가 한창입니다. 요원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은 시위대 남성을 넘어뜨린 뒤 체포에 나섭니다. 시위 현장은 발사된 최루탄 연기로 자욱합니다. 최근 포틀랜드와 시카고에선 이민 단속에 반발하는 도심 시위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법 발동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군병력 배치를 거부하는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도 비판하면서 해당 시위를 범죄적 반란으로 규정해 엄단 의지를 밝힌 겁니다. The Insurrection Act, under what conditions or terms would you? Well, I'd do it if it was necessary. So if people were being killed and courts were holding us up or governors or mayors were holding us up, sure, I'd do that. I mean. 앞서 미 법원이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주 방위군을 투입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불복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본인이 임명한 판사들조차 정치적 반대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평양 종합병원 준공식에 참석했는데요. 상식과 개념, 의욕마저 없는 사람들이라며 관련자들을 거세게 질타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준공식장에 들어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 위원장이 붉은색 테이프를 자르자 풍선들이 하늘로 날아오르고 평양 하늘에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시민들은 CT 장비와 수술실 등 새로 들어선 의료시설들을 신기한 듯 살펴봅니다. 북한이 세계 인류 수준이라며 자랑해온 평양 종합병원이 어제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감격을 드러냈습니다. 병원다운 병원이 생겼다는 사실에 정말 흐뭇하고 혁명하는 보람을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느끼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연설의 상당 부분은 병원 건설을 담당한 보건성에 대한 질책으로 채워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보건성을 향해 상식과 개념도 없고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욕마저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제 와서 계몽시키느니 다른 그룹이나 연구기관을 하나 조직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의사 간호사복을 언급하며 기가 막혔다, 무슨 자루를 씌워놓은 것 같았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0년 3월 병원 착공 당시 그해 10월 완공하라고 지시했지만 수차례 연기된 끝에 5년 반이 지나서야 준공식을 열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히말라야를 덮친 눈보라에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명절 연휴 트레킹을 왔다가 폭설에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들이 속출하면서 가족들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구조대가 설산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약 30km 떨어진 네팔 동부 메라피크봉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한국인입니다. 숨진 남성은 지난 4일 메라피크에 올랐다가 하산하던 중 눈보라에 갇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발 6,476m인 메라피크는 에베레스트, 로체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등산 명소입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간 6일 오후 카트만두 시내 병원 영안실에 시신이 안치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베레스트 동쪽 협곡에도 폭설이 내려 각국 등산객 수백 명이 고립됐습니다. 쌓인 눈 때문에 이동이 어렵고 짐을 실은 야크도 발이 묶였습니다. The rarefied air up there and the extreme cold, I mean, it does add to the danger. People could die of acute mountain sickness up there, AMS. 10월은 전통적인 히말라야 트레킹 성수기인데다 중국 국경절 연휴까지 겹쳐 피해 규모가 커진 걸로 분석됩니다. 주 네팔 한국대사관은 네팔 여행 중인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며 안부를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은 육로 이동을 자제하고 가족에게 꼭 연락하라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미국의 유명 등반 인플루언서가 암벽 등반 중 추락해 숨졌습니다. 이 충격적인 과정, 자신이 찍고 있던 인터넷 방송에 그대로 생중계됐습니다. 김동화 기자입니다. 파란 등산복을 입은 남성이 로프에 의지한 채 암벽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순식간에 줄이 끊어지며 남성이 그대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각 지난 3일 알래스카 출신 암벽 등반 인플루언서의 추락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추락한 등반가는 숨졌고 이 추락 장면이 본인의 온라인 방송에 생중계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등반가는 정상에 도착한 뒤 중간에 걸린 가방을 찾으러 내려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사고 당시 로프 길이가 부족해 사고가 났다는 목격자 진술도 현지 언론에 함께 보도됐습니다. 건물 안에서 나온 사람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자 경적 소리가 나고 곧바로 차량이 폭발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차량 폭발 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레바논 국영통신사는 이스라엘 드론 공습으로 차량이 폭발했으며 이 사고로 2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레스토랑 야외 테이블 자리로 갑자기 차량 한 대가 돌진합니다. 놀란 손님들이 쓰러지고 뒤엉키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지난달 28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입니다. 당시 운전자는 노인이었고 현지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중국도 국경절 연휴 기간인데요. 대이동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증한 전기차 때문인지 곳곳에선 충전 문제로 다툼까지 벌어진다는데요. 베이징에서 이은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한 고속도로 인근 전기차 충전소. 삿대질을 하며 두 남성이 언성을 높입니다. 8일간의 국경절 연휴 기간 전기차가 쏟아져 나오면서 충전소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야간에도 다툼은 계속됩니다. 중국인들이 이용 중인 전기차는 3,700만 대 수준. 하지만 충전소 부족으로 연휴마다 다툼이 반복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안내 방송도 무용지물입니다.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중심을 잃은 SUV 차량이 도로 옆 난간으로 돌진합니다. 차량이 뒤집어지며 도로 위를 몇 차례 구르는데 그 순간 여성 탑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인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동승자가 날아간 겁니다. 해당 여성의 생사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극심한 정체로 인한 지루함을 이기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브레이크 댄스 실력을 뽐내기도 하고 스쿼트 동작을 하며 운동도 합니다. 마이크까지 챙겨와 차 안을 노래방처럼 쓰기도 합니다. 중국 교통당국은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 밤까지 고속도로 정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쟁 대 계엄, 이 훈훈한 추석 연휴에도 여야 대표는 쌀벌하군요. 네, 여야를 대표하는 두 사람, 이 추석 민심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고민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먼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선택은 전쟁입니다. 건국전쟁 2는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말하기도 하고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 사실마저도 입틀막의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네, 이 건국전쟁 후속작이 개봉이 됐나 보군요. 네, 지난해 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한 1편이 관객 100만 명을 넘기면서 나름 흥행을 했죠. 이번에 개봉된 2편은 6.25 전쟁 속 공산주의자들의 행적을 다뤘습니다. 편향성과 완성도 부족을 이유로 영화지능위원회가 독립영화로 승인해주진 않았는데요. 감독은 여기에 정치적 흑막이 있다, 즉 의도가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다양한 관점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이 감독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편향성이라고 이제 여당 쪽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본 미십이 계엄 이건가 보죠? 네, 정 대표가 선택한 구호는 잊지 말자였습니다. 어제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 민주당이 복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했죠. 일각에선 잊지 말자 시리즈가 이런 우상호 수석의 발언에 대한 반박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 어디서 이름을 빼달래요? 네, 내년 지방선거 때 경기지사로 안 나간다면서요. 이 후보군 명단에서 이름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정치인은 이름 나가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빼달라는 이유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정치는 명분인데요. 경기도지사에 언급되는 것조차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또한 서울의 저희 지역 구민들에 대한 또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일 전에도 터무니없는 얘기라면서 선을 그었지만 법사위 추나 대전에 경기도 확장판이 벌어질 가능성 끊이질 않고 있거든요. 추미애 의원이 나오면 온 국민이 달려들어서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유력하게 잘 싸우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 의원 입장에선 현역도 민주당이 경기지사잖아요. 더 어려운 험지긴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요. 민주당에서는 나 의원이 이곳을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볼 때 서울시장 생각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안 될 수도 있죠.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되고. 뭐 실제 서울시장 나간 적도 있고요. 보면 이제 서서히 지방선거 이렇게 뭐 말판 놓기가 좀 시작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 여권의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요.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띄우기는 현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을 흔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이죠. 나 의원을 두고 서울, 경기뿐 아니라 아버지 고향인 충북지사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방선거 벌써부터 여야 간 그리고 후보 간 지략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스포츠입니다. 가을 야구란 큰 무대답게 삼성과 NC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명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호수비가 양팀에서 이어지면서 팬들도 선수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은 1회 말 볼넷 3개를 엮어 밀어내기로만 2점을 얻어냈습니다. 뜻밖의 경기 초반 이후 선발로 나선 삼성 원태인과 NC 로건의 투수전이 팽팽했습니다. 특히 원태인은 삼진 5개를 뽑아내며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습니다. 2점 차 불안하게 앞서가던 삼성은 8회 말 NC의 허를 찌르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3루 도루를 성공시키며 희생플라이로 추가점을 얻어냈습니다. 저희는 준 플레이오프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상을 바라보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 던질 생각입니다. 삼성은 이틀 뒤부터 준 플레이오프에서 SSG와 대결을 벌입니다. 사흘 뒤 막강 브라질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축구대표팀이 훈련에 나섰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소속팀 일정을 마친 해외파들이 모두 합류해 오늘 완전체를 이뤘습니다. 잔뜩 찌푸린 날씨였지만 특별히 팬들을 맞이한 공개 훈련이라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지난달 대표팀의 미국 원정에서 귀화 선수로 화제를 모은 옌스 카스트로프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린 소집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I got a very warm welcome at the airport. Of course, there's a difference. Last time when I visited Korea in December, there was not so much people that knew me. 손흥민은 이번 브라질전에서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스포츠A였습니다. 명절 내내 내린 야속한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다시 오릅니다. 비는 전국에 오락가락하다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로 적습니다. 동해안에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집니다. 비가 그친 뒤 서울의 한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는데요. 오늘보다 7도나 높아져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서울 낮 23도로 평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에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